그러니까 그 2014년도가 뭐 동화 작가로서 그렇지만 교사로서도 그렇죠. 변곡점이죠 사실은. 왜냐하면 대부분 주변에서의 뭐 작은 학교 운동이라든지 주변에서의 환경이었다면 어쨌든 혁신학교가 세종시 교육청의 1번 정책이 되고 1번 정책을 같이 참여한다는 건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.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교육운동의 시작보다는 제도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완전 좀 전환기였죠. 뭐 세종시의 혁신학교 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죠. 왜냐하면 사실은 혁신학교가 다른 다지도에서는 나름의 교육운동 차원에서 만들었잖아요. 근데 여기는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이주해온 교사들이라서 운동이라는 건 사실 약했고 정책과 제도로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제도와 정책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담긴 의미와 정체성과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되는 부분은 적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점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혁신학교 일반화라 그래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일반화 정책을 또 없앴잖아요.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.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할 때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어야 된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된다. 이게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이 있을 텐데 좀 따지고 보면 사실은 외적 환경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. 사실 학교 수가 늘어나고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또 시대의 흐름과 같이 이 기기의 발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유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걸로 되는 거 아닌데 어쨌든 내적으로도 뭐 학교 민주주의라든지 학교의 역할이라든지 또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같이 오면서 맞물린 부분이 있었죠. 그래서 훌륭한 성과 중에 하나는 세종시 교육청이 한 10년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도에서도 모범 사례라고 찾아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 중에 하나죠. 아주 한마디로 하면 저한테는 뭐 꿈 같은 시간이었고 또 한마디로 한다면 되게 뭐 살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. 처음에 그러니까 내부형 공모가 세종시에서는 첫 번째였잖아요.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하려고 뭐 시도는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행된 건 처음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부담감도 그냥 막 내가 이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느끼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내부형 공모되고 그 발령장에 그 공모회장 유무석이 떴을 때 뜨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안 좋지 않은 그런 기사들도 막 뜨고 했을 때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관심을 갖는 건 한편 좋은 거죠. 왜냐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되고 이걸 저 혼자만 보면 되니까 내부 구성원들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이게 내부 구성을 봤을 때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구성원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뭐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. 어쨌든 내부의 사람들이랑 힘을 합치는 좀 동력으로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지금 교사 같아요, 교장 같아요, 아니면 연수부장 같아요, 아니면 내 마음의 고향은 어디인가요? 좀 교사죠. 왜냐하면 가장 오래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교장 되게 매력 있는 지금. 근데 한편 생각하면 교사로서의 연장선으로서의 교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생각고 사실 또 교사나 교장이냐 뭐 연구관이냐 뭐 여기 정체성보다는 교사냐 동화 작가냐 두 정체성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. 두 개가 두 축으로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연락받은 것 중에 어떤 초등 3학년 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. 전화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름을 맞춰보래요. 그래가지고 근데 목소리가 좀 낯이 있긴 하고 근데 이름을 사실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
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에 한 글자 힌트를 줘가지고 제가 이름 맞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왜 전화했니? 그랬더니 심심해졌대요. 근데 저는 되게 의미 있죠 사실은. 왜냐면 뭐 어떤 선생님이든 어떤 뭐 교장을 떠나가지고 어떤 교사든 어떤 선생님들 중에 심심하다고 전화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좋은 거 아닌 거예요. 가든 못 가든 아니에요. 제가 그 들었던 얘기 중에 같이 나누면서 알게 됐던 얘기 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학부모들이나 뭐 다른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게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리고 문자 보낼 때도 되게 세심하게 애써서 보내야 되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. 이건 신규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회 자체가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.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는 너무 촘촘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. 공적인 만남에서는. 그렇지만 내가 이 아이를, 그 부모가 아이를 만날 때 오늘 이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. 이렇게.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눈으로 만나는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너무 촘촘한 시나리오는 오히려 배움의 이 연결을 좀 해치는 건 아닙니까?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교직 생활 사실은 긴 시간 아니죠. 이제 뭐 그래도 어쨌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직에 있었고, 이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나름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. 그래서 이런 노력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건 뭐 남아가지고 어떤 물건으로 남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살았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역할을 다 하는 거니 말 그대로 그 아이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건 사실은 되게 과도한 욕심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뭐 일단 출근은 덤덤하게 할 것 같아요. 하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접할 때 아이들을 만나거나 혹은 뭐 다른 선생님들 만나거나 이럴 때 그 시절이 좀 기억이 나겠죠. 그리고 이 기억을 오랫동안 잘 기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기록하고 싶어요. 물론 이게 얼마큼 쓸모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살고 싶네요. 자, 이건 정리하다가 안 된다.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초중고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어쨌든 지금 50에 가까운 시절만으로 이때까지 학교와 교육과의 관련을 맺고 살았잖아요, 이렇게. 근데 이걸 한번 되짚어 보고 싶긴 해요. 내가 여기서 더 챙겨야 될 건 무엇이고, 놓친 부분은 무엇이고, 혹은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긴 해요. 나누고, 그 다음에 또 뭘 어떻게, 나름의 역할을 하면 살까,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? 제일 중요한 건, 현재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, 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진단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좀 나를 아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제가 마지막 출근이잖아요. 이런 카메라를 예전에 카메라를 좋아했지만 최근에 카메라를 찍은 적은 거의 없는데 내일 마지막 출근인 만큼 기록으로 잘 남기겠습니다. 요 켜진 거 보이죠? 제가 설치하고 이 작동하는 방법 배웠습니다. 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!